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815 머니톡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역시 출연하신 분은 그 리치톡톡이라는 아이디로 아주 유명하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김기원 작가님 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네. 아직 금융위기, IMF와 같은 대형 금융위기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다. 네, 부동산은 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네, 아파트 값은. 네. 이러한 영상을 찍었더니 네. 그 우리 의견에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셨는데 네. 불만 있으신 분들은 악성 댓글을 막 다셨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네. 네. 어떻게 뭐 편안하게 잠은 주무셨죠? 아, 예, 예, 편하게 잤었고요. 당황하시는데. 네. 네. 뭐 하여튼 이거 뭐 시간 지나면 네, 시간 지나면은 뭐 결과가 다 말해줄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누구라도 다 100% 저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있지만 저도 제가 100%다 맞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이러이러하지 않겠냐라는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저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아직 모르는 데이터나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요새 그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워낙 그 대형 금융위기가 네. 다가올 것처럼 네. 너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또 그게 조회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리 자극적이다 자극적이니까 보니까. 예, 예. 하여튼 뭐 이래서 그런 이유인지 저런 이유인지 하여튼 워낙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또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은 면도 있긴 있죠. 예, 안 좋은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실물 경기가. 네, 네.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이런 대형 위기가 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런 거는 이제 좀 시간 지나 보면 네. 이제 좀 드러날 것 같고요. 그럼요. 예, 우리 오늘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네, 그 미국 시장, 네,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 ETF 상품이란 말이죠. 맞죠. 네. 예, 특히 그 주가가 올라갈 때 떨어질 때 네, 거기에 네. 베팅할 수 있는 ETF 그렇죠. 펀드. 네, 네. 펀드인가요? 그냥 ETF 상품이죠. ETF 자체가 이제 펀드인데요. 이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그냥 주식 같은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이 미국 상장 ETF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에 어떤 분명히 이제 위험은 다가오고 있지만 뭐 올해 바로 아니면 내년 초반 정도 이렇게 위기가 올 가능성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낮은 상태고요. 하지만 분명히 위기는 다가오고 있고 빠르면 내년 가을 아마도 21년 정도의 위기가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달러로 어느 정도의 자산을 좀 운영을 하는 게 반드시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이제 달러를 갖고 있는 달러 상태로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로 뭔가 위기가 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뭔가 ETF 상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잠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게 바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상품입니다. 네, 일단 먼저 세금 먼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거래 비용이 국내 주식시장 주식 거래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비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래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단타 매매로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품이고요. 단기, 중장기 최소한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들고 가시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시 배당 소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매도 시에 또 양도 소득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보유 시의 배당 소득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14%인데 미국은 배당 소득세가 15%입니다. 아, 1% 넘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소득, 우리나라에 예금을 하거나 뭐 배당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여기에 대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산이 크신 분들한테는 꽤나 좀 장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 그러면 예. 그거는 미국에서만 대상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여기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대상이 안 되나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ETF를 사서 거기에 대한 배당이 나오면 그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배당 소득세만 내고 끝이 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네. 아까 증권사 얘기를 하셨는데 거래할 수 있는 네. 이 거래하는 거 한국에 뭐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이 됐든 네. 아니면 뭐 키움이 됐든 네. 뭐 다 가능합니다. 네, 다. 이런 것을 통해서 네, 폰 네. 트레이딩으로 다 그렇죠. 가능한 예, 건가요? HTS로 다 가능하고요. 아, 네. 핸드폰으로도 다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럼 설명해 주시죠. 네네.
그리고 이제 매도 시에는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가 22%예요. 네. 그런데 기본공제가 1년에 250만 원까지는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수익이 났다, 1년 동안. 네. 매도를 해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1,000만 원 빼기 250만 원 하면 7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5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22%. 네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상장된 ETF를 한 A 종목, B 종목 두 가지를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하나는 수익이 날 수 있고 하나는 손실이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익 상계를 손실을 상계를 해준다. 그래서 여러 종목 거래에 대해서 과세할 때 이익과 손실을 합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금적으로 좀 장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ETF 관련해서 이제 참고를 좀 하실 만한 사이트가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네. www.etf.com 채널스 여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다양한 ETF 상품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etfdb.com 스크리너를 통해서 또 다양한 또 ETF를 검색하시고 찾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차트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또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어가 좀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권사 트레이딩 사이트 그 트레이딩 그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가서 매매는 할 수 있지만 네. 좀 더 다양하고 어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두 사이트 소개하신 네. 열로 들어가서 그렇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죠? 예, 네. 네. 자, 그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참고 좀 하실 만한 네. 주가가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조금 참고하실 만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네. 네. 일단 이 코드명이 요게 이제 KORU라는 겁니다. 그래서 finance.yahoo.com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 코드명만 치시면 이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 주식이 상승하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3배짜리입니다. 레버리지가.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 1% 오르면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3%가 오르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을 믿으시는 분들은 예, 그리고 또 일부 분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2019년이 금융위기 이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또 다시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라도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이 KORU의 베팅을 아마도 뭐 내년 초반서부터 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아쉽게도 이 한국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 베팅할 수 있는 ETF 상품은 현재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서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하지만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는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배짜리는 없지만 2배짜리는 여러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그건 국내에서 예, 구매할 국내에서 수 있다는 그냥 예, 거죠? 국내 상장 ETF인 거죠. 그래서 네, 그거는 미국 상장 ETF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요즘 또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베트남에 또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달러로 운영이 되면서 요게 이제 VNM이라는 요 ETF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이런 쓰나미를 저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향후에 올 수 있는 큰 또 어떤 4차 산업혁명의 큰 파도 중에 하나가 저는 헬스케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NNM이라고 해서 이제는 25살이 신체가 젊어지는 약도 나왔고 아마 이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바이오 시장에서 전 세계에 가장 우량한 그런 종목들을 이 큐 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3배짜리예요. 그래서 바이오 시장이 1% 상승하면 이 종목은 3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헬스케어에다 이익을 거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20 이제 요번에 제가 보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2021년 즈음에 위기가 온다라면 아마도 2022년이나 늦어도 23년부터는 다시 이제 주가가 바닥 짚고 터닝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꽤 이제 오랜 또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럴 때 이런 좀 바이오에 아주 좀 길게 투자를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관심을 또 많이 갖는 원자재가 원유하고 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원유가 상승했을 때 2배 얻을 수 있는 종목 UCO라는 게 있고요. 원유가 또 하락을 했을 때 수익을 2배 얻을 수 있는 게 SCO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언론에서 이제 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워낙 좀 정세가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안전자산 중에 금을 또 찾아서 금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은 아직은 관심만 가질 때지 실제로 지금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야 될 때는 저는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하지만 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금에 내가 보니까 지금 좀 현물 돈은 좀 믿기도 힘들고 금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금의 상승에 혹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은
UGLD라고 하는 요 금이 오르는 거에 3배를 먹을 수 있는 이런 ETF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금이 하락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3배짜리 DGLD라는 게 있고 요것도 1배짜리가 있고 2배짜리가 3배짜리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다 소개를 시켜드리기가 힘들어서 레버리지가 좀 제일 센 것들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아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좋았을 때는 네. 뭐 예상이 맞아가지고 했을 때는 뭐 3배씩, 네. 뭐 이렇게 2배씩 네. 원유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그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네. 반대로 돌아갔을 땐 역시 3배, 2배로 잃어버리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상당히 굉장히 클 수도 리스크가 있네요. 크죠. 아.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은 이제 1배짜리 내지는 어떤 채권과 연동되는 아니면 부동산과 연계되는 또 그런 ETF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대상의 모든 게 다 미국의 이 ETF 시장에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종류가 아까 네. 말씀하신 그런 그 사이트에도 나오지만 네. 어쨌건 우리가 한국증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도 이러한 것들을 좀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마 증권사 HTS 시스템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어렵게 좀 설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참고하실 만한 이제 인버스 ETF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보는 데이터의 예견대로 만약에 뭐 한 21년부터 위기가 온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20년 말부터나 요런 것들을 좀 사야 되겠죠. 그리고 원달러는 계속 올라갈 거고. 그래서 원달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 이런 상품들에서는 뭐 이제 자칫 대박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을 보니까 수도 있고요. 첫 번째가 네. YAN 양이라고 해서 예. 중국 주식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거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3배짜리고요. 요새 저 미중 관계가 아주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예, 지금 예. 그래 많이 하락하고 있고 중국 네, 맞습니다. 이쪽에 저 예. 상장 여기에 예. 투자하신 분들은 예. 지금 수익이 좀 짭짤하게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탑 ETF라고 해서 최근 한 달 동안 수익이 가장 많이 난 요 레버리지 아니 인버스 ETF랑 그다음에 수익이 가장 덜 난 인버스 ETF를 제가 여기다 해놨거든요. 네네. 자 보시면 양이 지금 5등입니다. 아, 지금 한 달 동안 수익이 얼마 났냐면 36.11%가 났어요. 오, 이거 대박인데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로도 먹지만 또 원달러가 올랐습니까? 올랐죠 지금. 예, 계속 올랐죠. 올랐죠. 그러니까 이걸로도 먹고 원달러 상승으로도 또 먹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자 원화를 달러로 교환을 해서 달러 네. 보유를 하자. 네.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는 거죠. 그냥 은행에다 달러를 놔두는 게 아니라 네. 그 달러를 활용해서 이제 네. 또 이렇게 그렇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시는 건 좀 그 레버리지가 센 센 것들이니까 약한 그러니까 것들도 1배짜리도 있는데,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1배 걸로. 그렇죠. 예. 아 근데 중국 하락 확실히 예. 크네요. 예. 1등이 뭐예요? 1등이 이게 이제 세미컨덕터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은 거에 3배짜리 베팅하는 거예요. 얘는 또. 아. 예.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거의 50% 가까이 한 달 사이에.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네. 예측을 하는 거네요. 미리.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뭐라 그러죠? 저 ETF 예. 하여튼 이런 그 시장에서 먼저 네. 좀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대한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좋아질 것이다. 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JPNS라고 해서 일본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거 3배 거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이머징. 안타깝게도 한국 주식 시장은 없고요. 아마도 이제 한국의 주가 이 시가총액 자체가 좀 글로벌 기준에서 보자라면 네. 좀 아무래도 좀 작다 보니까 여기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뭐 향후 글로벌 위기가 온다라면 이런 대부분의 국가들의 주가가 뭐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70%, 80%까지도 폭락을 하는 사태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큰 수익이 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미국 주식시장, 그래서 다우존스가 하락하는 거, 나스닥이 하락하는 거, S&P가 하락하는 거에 또 3배만큼 먹을 수 있는 또 이런 또 ETF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쪽, 그다음에 이제 S&P 오일과 가스. 그래서 어떤 이쪽 시장도 별로 이제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쪽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이제 석유나 반도체, 그다음에 중국 시장 이쪽에서 지금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좀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행하는 지수잖아요. 그렇죠? 현
선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냥 이제 투기꾼들의 예측? 이쪽으로 아무튼 베팅을 걸어서 수익이 지금 많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그렇죠. 예측을 해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일이라든가 네. 천연가스라든가 이게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는 경기가 안 안 좋아질 좋아진다.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공장 가동도 떨어질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물건도 덜 팔릴 맞습니다. 것이고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한 거네요. 네. 그리고 이 ETF 상품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만 투자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런 종목들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충분히 향후에 어떤 경기에 대한 우리가 염려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이게 사실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글로벌 네네. 시장이 전체 그 투자자들이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고 이 그렇죠. 수익이 난 수익률로는, 거죠. 네, 최근에. 수익률로는, 또 다음 얘기해 주시죠. 일단 ETF 관련해서는 일단 요 여기까지.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야, 이게 재밌네요. 근데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참 이게 사람이 점장이 같아서 미래를 확실히 알 수만 있으면 네. 야, 진짜 이거 돈 불리기는 엄청나게 좋을 것 너무 같긴 좋죠. 한데 이게 약간 네. 파생 상품이 어떤 그렇죠. 일종의 파생 상품이지만 파생 상품보다는 레버리지가 조금 덜 한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에 또 뭐 대박 노리겠다고 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인생에서는 절대 대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냥 하여튼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네, 올리는 네. 것을 목표로 그렇죠. 그렇게 배팅 그렇죠. 그러니까 일배 정도로 배팅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유, 충분히 괜찮죠. 근데 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좀 이게 최고 배율인 거죠? 상대가? 예, 최고 배율입니다. 네. 최고의 리스크, 네. 하이 리턴. 네. 이게 그러네요. 네. 그러면 네. 아까 네. 금 투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네. 아무래도 리디노미네이션이란 이 화폐 개혁 네. 이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네. 금을 막 지금 사 모으고 있다 골드바를 네, 이런 네.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때요? 근데 좀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네. 일단 금은 글로벌 기준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화폐 개혁이 되면 그렇죠? 돈은 아무래도 좀 휴지화 될 거고 실물 자산이 좀 가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금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금은 사실 어떤 한국의 투자자들이 막 산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글로벌 기준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은 무엇보다 이제 이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차트를 보게 되면 금 투자가 지금 뭐 금 투자와 관련된 차트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금 관련 이제 차트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게 지금 보여주시는 게 지금 네. 금의 네, 어떤 시세 차트인 거죠? 요게 이제 금의 이제 월봉 시세 차트입니다. 월봉이에요? 네. 많이 올랐네요. 네. 그래서 엄청 많이 올랐다가 그래서 2011년 한 가을 정도 이제 고점을 찍고 그리고 이제 어깨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지금 내려오고 다시 이제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횡보 중이네요. 네, 횡보 중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요 선을 그은 시점, 그래서 온스당 1,372달러. 이 선이 지금 어떤 상단점으로 해서 여기를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금이 혹시라도 다시 뭔가 2000년대처럼 다시 뭔가 대세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일단 1,372원. 그래서 1,380원 이상으로 확실하게 올라선다라면 그때 가서는 조금 뭔가 이런 대세 상승에 대한 그게 이제 훨씬 더 강해지지만 현재는 이 계속되는 횡보장이 어느 정도는 좀 이어질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에너지를 모아가면서 방향을 정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을 정할 것 같고요. 아마도 뭔가 이제 뭐 위기가 또 온다라고 뭔가 좀 임박한 징후가 오면 그때 가서는 또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아직은 일단 데이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지금 사는 거는 너무 이제 좀 빨리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하여튼 요거는 글로벌 어떤 상황에 맞춰서 나온 데이터인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요즘 한국에서 그 골드바를 구매하는 네. 것들이 약간 암흑의 돈들 있잖아요. 아, 이게 왜냐면 예. 화폐 개혁이 되면 그럴 수 있죠. 예, 화폐 개혁이 되면은 네. 이 일정액 이상은 네. 교환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종이덩어리가 돼버릴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막 골드바로 교환을 하는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암흑의 돈들, 지하- 장롱에 예, 처박혀 놨던 지하경제, 예. 지하경제 네, 돈들 네.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다라는 네, 네. 이야기도 있는데 네. 어쨌건 뭐 현재 대세, 그러니까 글로벌 어떤 금 시세 네. 대세적인 면에서는 네. 그냥 횡보 중이고 네, 네. 아직은 뭐 그 살만한 네, 네. 모멘텀은 없다는 예, 거네요. 모멘텀이 없습니다. 지금. 네. 예, 하여튼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글로벌 미국 증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금 시장의 어떤 글로벌 추세를 한번 보고 나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좀 쉽게 되네요. 하여튼 오늘 좋은 자료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한번 나중에 우리 네. 이 화폐 개혁과 관련해서 한번 또 따로 네, 네.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